네,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편법 증여 조사 사례를 통해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국토교통부는 예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상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회계사 나부랭이가 이걸 예상할 수 없겠죠. 그런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2월 4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보도자료에 적혀있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 조사 결과가 나왔죠.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로 양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아니면 차입 관련 증명 서류나 이자 지급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한 그런 사례들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대요.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지만 물론 다 조사 대상이 되진 않을 거예요. 1차 때도 531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는데 국세청에서는 101명만 선정했죠. 여긴 건이고 여긴 명이네요. 이 정도만 실제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열심히 조사한 국토교통부의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 이 첫 번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20대 A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전세금으로 4억 5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4억 5천을 빌려서 이래서 이 아파트를 구입한 거죠. 자기 자금은 1억 원 있었네요. 이 아파트 가격은 총 10억 원. 서초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예요. 2019년 6월 달에 매수했죠. 이 거래를 보고 결국 이 아파트를 샀는데 부모님이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이 거래를 보고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서 국세청에 통보했다는 거죠. 부모님이 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세요. 전세금을 납부하고 이러면 이건 증여인가요? 이 거래가 잘못된 거래인가요?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부모님이 전세금을 안 주고 들어가면 증여가 아닌 거고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면 증여인가요? 그게 아니겠죠. 제가 예전에 이런 거래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 달렸던 댓글이에요. 정말 회계사 맞으세요? 부모와 자식 간 매매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정확한 자금 조달 방법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봅니다. 매매로 보지 않는다고요. 여기까지만 잘라서 보면 부모 자식 간 매매를 정확한 자금 조달 방법을 증명하면 그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이분도 인정하는 거겠죠. 부모 자식 간 매매라는 거래조차도 실질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거래죠. 물론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그 거래를 쳐다보는 건 맞겠죠. 그런데 실질과 일치한다면 그걸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 주변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 전세를 주신다고 하셨나요? 직계 좀비속 간 거래는 반드시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됩니다. 부모와 전세에서 중요한 건 사실 자금 출처 조사가 아닌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 뒤에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갖고 더 이상 읽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집에서 부모님이 전세로 거주하는 이 형태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전세 거래와 동일하게 그런 경제적 실질에 맞는 자금 거래는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자녀의 집에 실제로 부모님이 전세로서 거주한 게 맞는지 이런 사실관계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전세금은 적정한지 이게 중요할 거예요. 이 거래에서는요. 사실관계는 맞다고 치고 전세 4억 5천이에요. 근데 옆집을 봤어요. 그 옆집을 보니까 전세가 3억인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전세금을 1억 5천이나 더 주셨네요. 이러면 편법증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옆집을 보니까 옆집은 전세가 6억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증여한 거죠? 자녀가 부모님한테 전세금을 조금만 받고 살 수 있게 해드린 거잖아요. 그럼 자녀가 부모님한테 증여한 거죠. 이게 편법 증여인가요? 아니겠죠. 우리가 이런 거래를 증여세로서 편법 증여로서 과세하려면 당연히 증여세법에 의해서 과세해야 되겠죠. 증여세법 어떤 걸 위반한 거죠? 이런 거래 행위 자체가 증여세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이렇게 실질, 그 시세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상담 오셨던 분이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아파트를 취득해서 자녀랑 같이 살고 싶대요.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어떤 전문가분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상담 오셨던 분이. 딱 그분이 취득하려고 했던 주택이 10억짜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걸 증명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증명하기 위해서 저한테 주는 수수료, 같이 살면서 얻는 이익보다 제 수수료가 더 크니까 제 생각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돌려보내드렸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국토교통부가 예상하는 서초구의 아파트 시세 어떻게 예상하는 걸까요? 이 거래 왜 하죠? 이 자녀가 이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부모가 전세로 들어가는 이 거래. 국토교통부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편법 증여라고 본 걸까요?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꼼수 증여가 될 수 있겠죠. 탈세는 아니에요. 법을 어긴 행위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꼼수 증여는 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시세가 하락할 걸로 예상된다면 어떻게 되죠? 저 자녀, 어떤 자녀인가요? 효자죠. 부모님이 굳이 보유세를 부담하는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대신 내가 구입해드리고 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을 내가 가지고 가고 보유세는 자녀가 부담해주는 아주 효자가 되는 거예요. 시세가 하락으로 예상된다면. 그분이 저 20대가 어떻게 예상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전세 거래에 있어서 제가 만약에 세무조사관이잖아요. 저런 거래를 지금 조사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죠. 1년 뒤에, 5년 뒤에 증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편법 증여였다면. 그러면 제가 그 과태료 규정을 얘기해 주잖아요. 아마 증여세를 고맙게 납부하고 가겠죠. 그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